여기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말라카 해협에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된 해양 미스터리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오랑메다노 유령선을 발견합니다. 1947년 말라카 해협을 따라 항해하던 여러 척의 선박이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비밀스러운 모스보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모든 장교가 차트룸과 함께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마도 전체 승무원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후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조난 신호를 받은 선박 중 하나인 실버스타라는 미국 선박은 오랑메다논을 지원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배는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실버스타의 승무원은 겉보기에는 황량한 오랑메다노에 탑승하여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찾은 것은 바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랑메다노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크게 뜨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팔을 뻗고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체에는 눈에 띄는 부상의 징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바깥의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구조대가 배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갑판 아래에서 폭발 경고 신호인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스타 승무원은 서둘러 실버스타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메다노에 불이 붙고 폭발할 정도의 위력으로 물에서 솟구쳤다가 다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랑메다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몇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배가 시아나칼륨과 니트로글리세린의 조합 또는 신경작용제와 같은 위험물질을 밀수 중이었다는 설입니다. 이 바닷물이 화물과 반응해 유독가스를 방출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바닷물이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얼어 죽은 것 같은 선원들의 사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꼬불꼬불한 언덕으로 떠나봅시다. 하지만 이 그림 같은 풍경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언덕 중 하나인 모르도빈템에는 풀리지 않은 남 마스크 사건의 미스터리가 남아있습니다. 1966년 8월 20일 한 청년이 언덕에서 연을 날리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복과 비옷을 입은 두 남자가 죽은 채로 나란히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방사선 보호장비와 같이 구멍이 없고 납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체 옆에는 빈 물병, 젖은 수건 2장, 작은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전자부품의 목록과 16시 30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18시 30분 캡슐을 섭취, 금속을 보호하는 효과, 마스크 신호를 기다립니다. 와 같은 알 수 없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 떨어진 마을에서 온 전기 수리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체가 발견되기 전날 그들은 이웃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부검을 진행했지만 온몸의 장기가 이미 독성물질에 의해 손상되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UFO, 군사실험, 사이비 종교단체에 의한 희생 등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채 브라질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18년 7월 한 프랑스 여성이 거리에서 열렬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도 없이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그가 거의 6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춤을 추자 거리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춤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말까지 34명의 사람들이 합류했고 한 달 뒤에는 약 400명의 사람이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춤을 추며 죽어갔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탈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멈출 수 없는 춤으로 죽어가고 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나간 춤을 추는 사람들을 위해 당시 유행하던 음악과 전문 댄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나 과학자들이 원인을 연구하였지만 이 명확한 원인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이 사람들은 마녀의 저주나 신의 형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증상은 환각과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곰팡이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곰팡이균에 오염된 곡물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상태인 맥각증 혹은 집단 히스터리의 한 형태인 집단 시민성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이 없는 1518년의 춤추는 역병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영국의 울핏 마을입니다. 12세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늑대 소굴 근처에서 두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소년과 소녀, 그들은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정상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의 피부가 녹색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에콩을 제외한 어떤 음식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다른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고 이로 인해 피부색이 녹색에서 더 일반적인 인간의 피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몸이 약했고 이 발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소녀는 새로운 삶에 적응을 했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녹색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하 세계인 세인트 마틴스 랜드라는 곳을 언급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길을 잃은 다음에 밝은 빛을 따라 나왔는데 그곳이 울핏 마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녹색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그들이 박해를 받고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플랑드르 이민자의 자녀였으며 이 피부색이 녹색인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설은 아이들이 녹색 색조를 유발할 수 있는 백화증이라고 알려진 저색소성 빈혈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었으며 아이들이 지구 지하 세계에서 거주했었다는 설부터 외계 존재였을 것이라는 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호주의 해협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1978년 10월 21일) 호주 바스 해협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세스나 182L기가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경비행기의 조종사는 프레드릭 발렌티치라는 조종사 후보로서 일상적인 비행이 미지 여행으로 변한 것은 비행의 절반 정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Delta Sierra Juliet. It's not an aircraft.
large would the object be? Seems like it's stationary. What it's doing right now is orbiting. The thing is just orbiting on top of me. It's also got a green light and a sort of metallic, like, it's shiny on the outside. It's just vanished. 발렌티치는 자신이 4,500피트 상공에서 그를 따라다니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다고 이 멜버른 항공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발렌티치의 설명에 따르면 그 비행물체는 4개의 밝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빠르게 그에게 접근한 후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멜버른 항공관제탑은 그 지역에 다른 비행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렌티치는 확실히 거기에 무언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그 알 수 없는 비행기는 장난을 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후 7시 12분에 전송되었고 그것은 이해하면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That strange aircraft's hovering on top of me again. It's hovering and it's not an aircraft. 이 무전 이후 바로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이후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및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발렌티치나 그의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사에서 그의 실종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렌티치가 혼란에 빠져 물에 비친 자신의 비행기의 형태를 보았거나 스스로 계획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발렌티치의 마지막 무전 내용을 고려할 때 UFO 납치와 같은 미스터리한 현상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었고 이 사건은 결국 종결되어 프레드릭 발렌티치의 불가사의한 실종은 풀리지 않은 항공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미스터 제임스 미즈였습니다.